자, 이게 이준석을 때리니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때 최저임금을 낮추면, 최저임금을 그런 식으로 높이면 "재앙아, 그러면 재앙이 된다." 이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들 자그마한 편의점에서도 자기 딸 데려와 가지고 일 시키지, 누가 남의 자식 가지고 일 시키겠냐. 이러면 안 된다. 분야별 또는 이제 직업별 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노동력이라든가 노동 시간의 특징이라든가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알아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금을 모두 다 동시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은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긴다 이거예요. 사회 현상이 다 그런 거거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인제 이런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일을 만들어 갈 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뭐 하나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눌러 버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준석을 내쫓으니까 다른 쪽에 풍선이 생겨요. 풍선이 뭐야? 그게 갑자기 유승민이 대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갑자기 몸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못 나온다는 전제로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쪼끔 지켜봐야 된다. 이건 몇 개 조사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조사해서 유승민이 계속 1 등으로 나와 지금. 이번에도 유승민이 차기 당대표 선두에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거 여기는 지금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선 역시 이런 거는 대체로 비슷한데, 유승민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렸다라는 조사. 어 그나마 이거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순이었다 뭐 이건데, 유승민은 처음으로 이 조사에서 이름 올렸고, 이준석과 안철수는 지난주 대비 5% 1%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유승민으로 갔다고 봐야 돼 지금. 요거는 쪼끔 의식을 해. 이거는 얄미운 이준석 내쫓았다가 더 얄미운 유승민이 당권을 차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의 시기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당대회를 이 2 개월, 3 개월 안에 지금 할 생각이야. 왜냐면 내년 1월 달 이후면 이준석이 출마가 가능해지거든. 그러니까 1월 달 이전. 그런데 9월 국회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10월, 11월, 12월 안에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사실상은 벌써 전당대회 시즌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유승민이 자꾸 저렇게 1 위로 계속 저러면은 진짜 전당대회 일이 결정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차피 못 나온다고 하면 유승민의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히나 윤핵관들에 대한 반발표가 지금 와장창창 한 명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김기현, 권선동, 나머지 후보들은 다 윤핵관이야 보면. 나머지 후보들은 다 윤핵관이고 유일하게 유승민만 지금 반윤핵관이기 때문에, 이게 구도가 윤핵관 대 반윤핵관이라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위험하다 저거. 저런 구도면은 유승민한테 몰표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저 관점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시즌을 이준석이 못 나오게 만들면서도 유승민의 영향력이 떨어질 만한 때면 딱 12월 달 정도가 되겠죠. 12월 달 정도에 연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그 날로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승민의 어떤 인기가 좀 꺾이고 이준석도 못 나오는 그 시즌은 12월 밖에 없어. 그 이후로 하면 이준석이 나와 버리면은 게임은 끝나 버리기 때문에 아마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12월 달이나 11월 달로 보겠지만, 유승민의 저 조사가 좀 유승민이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이준석의 표가 점점 유승민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또 한 번 박탈감을 느꼈다는데 왜 청년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이 쏙 빠졌다. 청년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청년 하셨는데 100일 취임식에서는 청년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만큼 청년층의 지지도 빠르게 식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줬던 20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만난 20대 청년 100명 중 반 이상은
청년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청년 정책을 많이 내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는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을 했는데 또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대선 기간 내내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역을 찾아서 뭐 인사도 하시고 선거 유세 장소도 하고 그러셨는데 100일 취임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80도 달라졌다. 취임식에는 청년층을 향한 제한 정책들이 없었다. 20대 인턴 기자들은 대면, 전화, 서면 방식을 통해 20대 청년 100명을 인터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치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절반이 이상이 못하고 있다. 2명만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송모 씨. 취임 100일이면 청년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전혀 없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지금의 청년 정책 기조는 실속도 현실감도 없더라. 청년 정책 대신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보인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청년 비투 탕감 정책 등을 문제 삼은 이들도 있었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알고 있는 사항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뿐인데 군과 관련된 정책 아니냐. 청년 정책을 내놔라. 그래요. 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이나 말부터 잘못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불만이 지금 이준석 사태만 국간에서 볼 게 아니라 정책적인 미스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청년들이 좀 뒷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위험 신호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 대부터 표를 다 깎아 먹으면은 이게 글쎄 이게 나는 쪼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래. 내가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한창 평창 유감 뭐 이랬을 때 뭐 어디 나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르신들이 대다수였으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청년들이 이렇게 우파 쪽을 가져 줘서 정말 고맙다. 이랬던 게 엊그저 같은데 지금은 이쪽 이제 툴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더 싫어해. "청년들 다 꺼져라." 뭐 "니들 다 필요 없다." 뭐 "우리들끼리 가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야당일 때는 되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은 되게 청년들을 좀 홀대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고 나서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게 쪼끔 나도 좀 놀랐어. 이러면 안 되고 20 대층 젊은 층들을 계속 우리의 지지층으로 끌고 가려면은 어 그들에 대한 관심도나 또 그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건들지 않는 쪽이 좋겠죠. 이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하더라도 역시 한계치가 분명해 보인다.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 또 강남 쪽 몰표를 주었던 강남 쪽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곡동 앞 도곡 렉스 아파트에서 만난 최모 씨. 61 살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내자.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뽑았다는 그는 친미 일변도의 외교나 여당 내용,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줄줄이 읊으면서 이쪽 도곡동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민심이 흔들리고 있어.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압도적으로 이 강남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들의 지적이 이런 거야. "강남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표를 많이 준 동네인데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삐걱대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미숙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렵더라. 잘못된 인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검찰 출신만 요직에 앉히는 건 부담스럽다. 제 식구 칭계기로 비친다는 것이다. 음, 면밀한 여론 수렴 없이 만 5세 입학 같은 중대한 정책을 덜컥 내놓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박순애 장관의 내용에 대해서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아주 민감성이 더 컸겠죠. 교육에 예민하니까. 또 잘잘못을 떠나 대선 승리에 공헌한 여당 대표를 무턱대고 내치는 바람에 당이 자중 질환에 빠졌다. 한 주민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내부 총질 문자나 보내고 있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 경제를 망쳐놓은 전인 정부와 거대 야당 탓에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객관적으로 손에 꼽을 만한 잘한 일은 없다. 강남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만 미운정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그래도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숙하고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일을 잘하게끔 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래요. 뭐 일단은 정권 초기니까 우리가 또 밀어주고 응원도 하고 "잘한 건 잘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탈원전이라든가 뭐 한미동맹 강화 발언이라든가 뭐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보니까 무슨 원전 수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뉴스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마케팅을 못 해. 뭐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에 아무도 그거를 퍼나르질 않는 거야. 야 난 진짜 보고 난 진짜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증오심만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준석 얘기만 꺼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준석만 조지라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재명 조지든 뭐 이것만 관심이 있어.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뭘 잘했는지를 홍보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건 갖고 오질 않아. 우파 커뮤니티든 우파 갤러리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준석 가지고만 싸우는 거야. 요런 점들이 이제 이 증오 마케팅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홍보도 안 되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알려지지 않는 것도 다 이게 온통 이준석 이슈로 다 덮여 버리니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것도 많거든. 요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이것도 뭐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봐야겠지만요.